안녕하십니까. 울산 입시전략연구소 문준호입니다. 수시 준비하고 한다고 또 2달 가까이 좀 많이 바빴습니다. 찾아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감사하게 잘 마무리는 했고요. 수시를 치르면서도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 내용을 수시를 접수하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좀 먼저 안내를 해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되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뭐 조금 수습하고, 제일 먼저 찍은 영상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입시 결과를 많이 참고를 하죠. 대학마다 다 들어가서 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있는 입시 자료들 모아놓은 걸 보통 많이들 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만든 뭐 이투스라든지 여러 입시 기관들이 만든 또 파일화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저도 그것들 좀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거 볼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등급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우선은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숭실대 교과 전형인데요. 이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환산 점수가 중요해요. 그런데 교과 전형 환산 점수를 공개를 합니다. 근데 종합 전형 환산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신 등급에 더더욱 의미를 두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50% 컷의 성적이 아이의 성적이 내신 등급 2.26인데 70% 컷 아이의 내신 등급 2.10입니다. 역전 현상이 생겼어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얘는 100명 중에 50% 컷은 100명 중에 50등, 70% 컷은 등록자 100명 중에 70등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실제 50등 아이의 내신 성적이고 실제 70등 아이의 내신 성적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실제로 환산한 아이의 점수 내신 등급을 그대로 바꿔 놓았던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종합전형의 경상국립대 종합전형도 이렇게 보시면, 자, 50% 컷의 내신 등급은 3.24인데 70% 컷의 내신 등급은 2.17입니다. 역시 역전현상 생겨났죠. 종합전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산 점수가 있는데 공개를 안 해요. 그 내신 등급만 공개를 하는데, 환산 등급으로 했을 때 50등 아이의 내신 등급은 3.24였고 70등 아이의 이 내신 등급은 2.17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교과 성적 외에 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간호학과였네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아닌 학교들도 있어요. 사실은 아닌 학교들도 있는데, 그런 데는 그 역전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연세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역전 현상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 환산 점수, 합부를 결정하는 환산 점수의 50등 하여 70등 하여 점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신 등급으로 서열화했을 때 50등과 70등은 이렇습니다. 즉, 이 50등과 이 50등 아이가 다른 아이의 경우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보통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50% 컷과 70% 컷인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평균과 최저입니다. 전혀 달라지죠.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역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고,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합전형은 시작은 교과전형과 동일하게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요소들이 막 들어가죠. 그 전과목 산출하는 점수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정선평가를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고 있는, 종합전형에서 표현하고 있는 등급도 다 달라요. 이렇게 주요 과목 국수형 4과만 반영해서 표현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만 반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합전형에서. 그리고 서울대처럼 전과목을 산출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차이도 보셔야 되고, 자, 정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보면 서울대가 친절하게 요게 다 나와 있는데, 보통은 평균 100분위만 나와 있습니다. 국수탐.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환산 점수 보셔야 돼요. 특히 정시는 뭐가 있냐면, 교과전형,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과목별 단위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중요도에 대한 무게 배분이 가능해요. 그런데 수시는, 수능은 그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탐구라든지 영어라든지, 영어는 보통 이제 가감으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만, 과목별, 영역별 이제 그 비율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환산 점수를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91, 99, 96이죠. 평균을 내면 95가 넘어가야 돼요. 근데 평균 100분이 94죠. 무슨 말이냐? 이 아이가 다 다른 아이라는 뜻입니다. 합부를 결정하는 70등 아이, 환상점수는 이런 환상점수의 70등 아이는 이 점수지만 전체 100명 중에서 국어 70등, 수학 70등, 탐구 70등, 평균 70등은 이런 점수입니다. 이게 다 다른 아이란 뜻이에요. 같은 아이의 점수가 아닙니다. 이거 꼭 주의 깊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자꾸 물어보실 때 우리 아이가 수능 대략적으로, 뭐 내신도 마찬가지, 내신 대략적으로 의미 없습니다. 대략적인 게 정말 실제 등급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그 등급이 전과목이냐, 국수형 사과냐, 자연 국수영과냐, 사회 국수영사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요. 서류를 반영하냐 아니면 정선평가냐 또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점수 툭 던져놓고 우리 아이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성의 없게 대충 그냥 대략적인 범위로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대충 한 3등급 정도 나와요. 자, 국수영탐 대가리 3등급하고요. 국수영탐 밑바닥 3등급은요. 12%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학교 레벨이 갈려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등급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수능 모의고사 성적 항상 뭘로 기억하셔야 된다? 100분위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아이가 한 문제만 더 맞추면 올라갈 수 있는 3등급인지 한 문제만 더 틀렸으면 꼬꾸라지는 3등급인지 그 위치에 따라서 같은 3등급이라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테일한 환산 점수, 그게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학교마다 표현하고 있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등급을 대충 이렇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좀 번거롭더라도 뭐 이렇게 꼭 컨설팅을 맡기지 않으실 거라면 학교마다 들어가시면 이거 대기업 어디가 있는 점수 방식으로 하는 거 좀 추천드리진 않아요. 생각보다 오차 많이 납니다. 학교에도 리셋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는 이렇게 반영이 바뀌었는데 작년 반영 방식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항상 잘 확인하셔서 최대한 어떤 방식으로든 산출 점수를 가지고 좀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